4일부터 8일까지였어요. 그러니까 4, 5, 6, 7, 8, 4박 5일이었습니다. 그럼 그 세계 대학 여총장 포럼이 네. 항상 북경에서 열리나요? 아닙니다. 아니면 지역을 이렇게? 중국에서 개최하는 거예요. 중국이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각지에서 옛날에는 뭐 남경에서도 하고 지난 5차 회의 제가 갔을 때는 복건성 그 하문에서 했어요. 이번에 6차를 이제 북경에서 했는데 6차에 중국 대학들하고 한 20여 년간 수교 직후부터 좀 친교가 많았어요. 각 대학에 다니면서 특강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객좌 교수 우리 그 비지팅 스칼라죠. 그렇게 해서 여러 대학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쭉 명지대 법과 교수로 알았는데 퇴직 후에 이제 전문 대학이지만 총장이 되니까 그 북경대학 부총장이 조직 부위원장인데 전문대학 총장도 총장이다. 그렇게 갖고 나를 오라고 해서 5차 때 이대 또 숙대 서울여대 저 이렇게 초청했어요. 그래서 그 5차 때부터 갔어요. 그럼 가면 뭐 전문대학 이런 거 구별 없이 미안하지만 숙대 총장 또 다른 데 총장들은 딴 데 안 치고 저만 헤드탭을 해.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대학 총장들이 좀 싫어하시요 자료를. 근데 저는 이제 그 여성 총장의 리더십 문제에 관해서 그 리더십과 그 발전 과정 그 문제에 관해서 저 의견 발표를 했어요. 세션에서 세션 2에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나라 대학의 여총장의 현황을 분석했어요. 이번에 저 분석해보기 잘했어요. 보내고 이제 요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대학 우리나라 대학을 보니까 4년제 대학 200여 개를 봤더니 여자 총장이 6.9%예요. 단지 6.9%예요. 그러니까 14명이에요. 근데 다 설립자 가족, 설립자거나 그 배우자거나 딸 또는 뭐 며느리.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은 139개 중에서 15.8%예요. 많았어요, 여자 총장이. 상대적으로 많았어요. 근데 봤더니 왜 그런가 하니까 간호대학, 보건대학이 5개가 끼니까 거기는 이제 간호과 교수들을 총장으로 하니까 자연이 많고 역시 나머지도 딸, 배우자, 며느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커넥션이 다 있는 경우고요. 국공립대학은 46개 중에 1명도 없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이번에 참 내가 보기에도 유익했어요.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학교 재단과 인척 관계도 없고 또 뭐라 그럴까 동창생도 아니고 숙대, 이대, 서울여대는 동창생이거든요. 근데 또 뭐 특별히 내가 간호학과 교수도 아니고 모교 출신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는 저 혼자만 우리 한국에서 독불장구식으로 여기 다 교수님들 계시지만 우리는 공모했습니다 그때. 그러니까 중국이 대단하죠. 에이 뭐 아닙니다.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총장의 현황 분석하고 대학 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 관해서 분석을 또 해봤어요. 그런데 저는 젠더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리더십의 차이가 있다고 보질 않는다. 이렇게 하고 결국은 여자 총장이 리더십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. 그럼 그 기회가 적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우선 첫째로는 이것도 또 조사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대학 여성 교수 비율 자체가 작은 거죠.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3년도부터 비율을 쭉 봤더니 6년도는 16.8%였는데 2013년도에는 20.8%예요.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여자 교수잖아요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뽑힐 확률이 적은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여성에게는 가사, 육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
그 교수 생활을 해봤더니 여자 교수들은 그런 면에서 보직하기가 어렵다고 스스로도 사양을 하고 학교에서도 안 시키려고 해요. 네, 그래서 명지대 있을 때도 제가 최초 학장이었거든요. 여자 학장하고 대학 원장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여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식 구조, 그 다음에 시스템, 제도적인 문제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성은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, 또 인맥이 좀 부족하다, 뭐 이런 걸 말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편견이지 않겠는가. 여자 중에서도 뭐 남자 이상으로 인맥이 그 많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, 또 사회성이 더 넓고, 오히려 여성의 그런 뭐 부드러움, 섬세함, 이런 게 더 리더십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. 남자보다도 오히려 친교하기 쉽지 않은가.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학마다 여교수 임용을 확대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조적인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. 그 다음에 여성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자. 뭐 이런 걸 좀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, 그러면 총장으로서의 남녀를 불문한 총장으로서의 리더십은 현대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되느냐, 이런 걸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. 그렇게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뭐 이건 뭐 일반 리더십인데요. 그 여기에 그 그림이 하나 빠진 것 같다. 나무 있는 맨 마지막 그림. 거기 보면 우리가 뭐 일반 그 사회의 리더들은 우선 그 방면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,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, 또 뭐라 그럴까요? 저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, 그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,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꼽잖아요. 그런데 특히 그것보다도 오늘날은 어떤 그 수직적인 것보다도 수평적인, 뭐 우리 이경숙 숙대 총장님 늘 강조하는 섬김의 리더십, 서번트 리더십, 카리스마적인 것과 함께 그런 거를 설명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대학 총장 그러면 좀 아카데믹한 이미지를 가졌는데, 요즘은 그 아카데믹한 것도 좋지만은 CEO형, 경영자적인 자질을 가져야 된다, 이런 걸 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 개인의 그러면 리더십의 발전 과정은 어땠느냐, 이거를 물어서 이 책에도 나와 있었는데, 근본적으로 리더십이라는 게 뭐 내가 리더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,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 교육이 되어야 되고, 그 다음에 학교 사회에 나가서 리더십의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, 이런 걸 했어요. 그게 제 주제 발표 요지예요.